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세계 최강 정보기관 이스라엘 모사드의 모토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사드를 담겠다 이렇게 나선 한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입니다. 자, 홍정석 변호사님, 아니 김정은이 모사드를 담겠다면서 극비 지령을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 네. 모사드를 배워라. 음. 이렇게 이제 극비 지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지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김정은이 이스라엘의 이란의 최고 군사 지휘자들을 네. 타격해서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모사드의 그런 정보전에 네.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을 지시하니까 총참모부에서 이제 그 정찰 총국의 이제 강습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정은이 모사드 같은 정보 역량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면서 정찰총국 고위급들에게 특별 교육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자, 정찰총국이라는 조직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영화 강철비에서 그 정우성 씨가 여기 요원으로 나왔잖아요.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정찰총국 출신 정예요원 엄철우 역할을 배우 정우성 씨가 맡았고 네. 항상 보면은 북한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정찰총국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겠죠. 보면 이제 북한군 어떤 정보의 핵심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군 첩보기관이고요. 공작원도 양성하고 침투하고 정보 수집까지 하는 모든 임무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에 가까울까요? 바로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국방정보본부 이하의 이제 정보사령부 이런 곳과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보사령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지시가 김정은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중동 평화의 암이다, 전쟁 기계다, 살인마다, 호전광이다. 아니 이렇게까지 비판하면서도 아니 정작 모사드는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난할 건 비난하고 부러워할 건 부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저렇게 비난할 시점에 무엇이 있었느냐? 미국이 스텔스 전폭기를 지금 이란에 해서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바로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의 저기거든요. 그 공격이거든요. 네. 미군이 만약에 똑같이 우리의 핵시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시설을 저런 식으로 정밀 타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어마어마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스라엘에 부러운 건 이거예요. 바로 20여 명 핵과학자 6명과 뭐 거기에 총사령관 이 20여 명을 네. 사살하는데 그 주변에 어떠한 민간인 피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 수술처럼 핀셋으로 도려낸 것처럼 아주 정밀하게 타격을 했거든요.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정말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려운 건 두려운 건데 부러워할 건 정말 그들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잠자고 있던 핵 과학자를 드론이 가서 핀셋으로 암살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추라. 그런 걸 좀 부러워했다는 게 김정은의 속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석에 더 힘이 실리는 건요. 이번에 자, 교육을 시킨 정찰총국의 정찰총국장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인데 그렇죠? 홍 변호사님? 예, 정찰총국장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 요즘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수사받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데 드론 사령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 사령관. 예, 이 그 지금 정찰총국장이 이제 드론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펴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의외인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대남 공작 작전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로 파견된 것을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러시아의 그 편에 서가지고 이 드론 작전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펴기 위해서 네. 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문근식 교수님. 그러니까 대남 공작부서인 정찰총국이 김정은 지시로 드론 기술도 갖추고 여기에 지금 모사드 같은 정보력까지 더해서
이스라엘 같은 작전을 좀 구상하고 있다 이런 분석으로 종합이 됐는데 아니 이러면 결국에 한반도 유사시에 아니 드론 같은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10,000명 이상의 파병을 한다는 건 얻을 것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중에서 뭐 핵잠수함 기술, 인공위성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드론 기술이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약하니까 그야말로 가성비가 뛰어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핀포인트 공격할 것인가. 특히 뭐 자살 공격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앞으로 대남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렇게 싼 드론으로 네. 정말 정확하게 공격해가지고 정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게 김정은의 방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원이 지난해에 김정은이 암살 가능성을 좀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시켰다면서 통신 재밍 차량도 운용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드론이 역으로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도 투입될 수 있겠지만 자신을 암살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그 자기 암살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김정일일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은 지하시설로 하잖아요. 모든 거를.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재민건을 이번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유용원 국민의 유용원 의원이 가서 중대에 한 6점씩 배치했다. 이거는 진짜로 이제 이 재민금이 실용화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원래 드론을 격추시키려면은 아주 강력한 전파를 쏘고 전파 교란을 떨어지게 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가까이서 재민건을 쏴가지고 주파수를 교란하는 방법. 더 가까이 오면 이제 레이저 강력한 레이저로 태워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재민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니면서도 공격할 때 항상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무엇이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런 사방 경계를 하면서 드론 건을 이제 호위셋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김정은의 군사 계획 또 잘 알아야 우리도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겠죠.